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앞서 남양주 지역 선거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큰 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리포트 함께 보셨는데요. 이곳 선거의 변수들을 좀 자세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현직 국회의원이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양주 갑의 최재성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남양주 을의 박기춘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따라서 현직 국회의원과의 친분 내지는 이들의 마음이 어느 후보에 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분석인데요. 두 명의 국회의원 모두 이 지역에서 3선고지를 밟은, 다시 말해 12년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려운 면인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선거를 통한 남양주 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입니다. 이 점은 남양주 을 선거를 통해 짐작이 가능한데요. 지난 18대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전략 공천을 했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신 점입니다. 즉 인물보다는 지역에서 누가 그동안 기반을 잘 닦아왔느냐, 다시 말해 지역 활동을 많이 했느냐도 중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인구 유입이 많아 성향을 점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남양주시는 진접지구와 별내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세대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요. 2008년 50만 5천여 명이던 인구가 작년엔 63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면 내년엔 7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 속에 새로 유입되는 유권자들의 성향이 어떨지도 이번 총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12년간 이어져온 진보 진영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주인이 사라진 남양주, 전국 최다 예비후보가 등록된 지역구인데요. 역시 결과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총선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총선 이슈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것이야말로 총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거와 날씨의 상관관계인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날씨와 투표율의 상관관계인데요. 날씨가 좋으면 젊은 층이 많이 놀러가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했던 1996년 15대 총선 때는 63.9%의 투표율을, 역시 날씨가 좋았던 17대 총선에선 60.6%, 선거날 흐렸던 14대 총선 투표율은 71.9%를 기록해 이런 속설을 뒷받침하는 듯 하는데요. 하지만 비가 내렸던 18대 총선에서는 46.1%를 기록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날씨가 안 좋았던 18대 총선이 상대적으로 날씨가 좋았던 15, 17대 총선보다 투표율이 오히려 낮았습니다. 결국 날씨와 투표율의 상관관계는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선관위 관계자도 역대 선거를 분석했을 때 확신할 만한 데이터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로 기온과 대통령 선거의 상관관계인데요. 상대적으로 선거일이 추웠던 경우엔 보수 쪽, 따뜻했던 경우엔 진보 후보가 당선된 점입니다. 1992년도에는 1.6도였는데 김영삼 후보 당선, 2007년에는 2.5도였는데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죠. 1997년도에는 7.2도였는데 김대중 후보 당선, 2002년도에는 5.6도였는데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이 분석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기온 속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과연 우연일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대선, 총선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대선과 날씨의 관계는 참 흥미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총선 키워드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네. 네, 이 말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줄탁동시입니다. 최근 한 정치인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준비된 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이 떠들 줄자에 쫄 탁자, 같을 동자, 때 시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동시, 즉 같은 때에 떠들고 쪼아댄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 병아리가 알에서 힘들게 깨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병아리가 떠들면 어미는 알을 쪼아 새끼가 나올 수 있는 이 구멍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서로 교감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선종의 대표적인 불교책인 벼감록에서 유래가 됐고요. 지금도 불가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요. 선거를 앞둔 정치권, 탈당, 분당, 창당 등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총선도 벌써 여기저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총선 막바지에 과연 줄탁동시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끝까지 혼자 힘으로 알을 깨고 나오려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총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이었고요. 서동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